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앤드류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입니다. 너무 벽돌책이죠. 저도 이 책을 병렬 독서로 읽어서 조금씩 읽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 작가님들이나 제가 소개하는 글들을 많이 읽고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처럼 이 책을 못 놓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재미있진 않은 책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모와 다른 아이들,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청각장애, 자폐, 정신분열증, 소인증, 다운증후군, 그리고 복합장애까지 장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낸 책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뷰 형식의 책은 아니에요. 작가가 자신의 언어로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어요. 나는 과연 다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나는 장애에 대해서 진정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사실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이나 느낌이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것 같아도 반복되지 않으면 원래의 나의 선입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예전에 김초엽 작가님, 김원영 작가님이 쓴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장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어요. 그 책에 어떤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청각장애 아이가 수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아이의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지극히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광고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아놓고도 저는 사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정말 많은 희생과 많이 힘든 삶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혼란과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는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가 소개입니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은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심리학 전공자인 앤드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작가 자신도 학습장애와 동성애자로서 부모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작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아들이라는 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감명 깊었던 부분들은 대부분의 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장애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속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장애를 가지지 않게 되는 삶을 바라냐는 질문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저의 정체성은 여성인데 남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냐는 질문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부모들도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에 깊은 공감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 부모들이 청각장애 아동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고 아이들이 청각장애인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화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살게 했을 때 표정이나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수화의 아름다운 삶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또 중복장애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비장애
비장의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나의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를 독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장의 아동의 부모들은 영원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사랑만 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부모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부모라는 존재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우리는 살면서 남과 비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비교를 하는 거겠죠. 나는 왜 저 친구에 비해서 인기가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열망하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온전한 나 자신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의 단점은 장강명 작가님께서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고 그 표띠지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낀 이 책의 단점은 일단 작가가 300여 가정을 인터뷰를 한 책이라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300가족의 이야기를 모두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다가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책이 두껍기도 하지만 좀 지루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번역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문장이 길어지거나 글이 눈에 쏙쏙 안 들어오면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잘 못 읽기도 하는데, 이 책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 막 쏙쏙 들어오는 그런 번역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수용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자녀에 대한 수용, 자녀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수용, 꼭 장애 아동이 아니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수용으로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의 주제는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두꺼운 벽돌책, 이 책이 또 2권이 있습니다. 2권을 읽을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사실 많은 장애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장애에 대한 수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그런 나아가는 부분들이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뒤의 내용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장애나 아니면 뒷부분에 트랜스젠더나 강간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되어서 조금 더 후천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본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책은 정말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내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느껴보고 싶으면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